레디트의 부검 의사 여러분, 절차를 수행하거나 사후 부검을 지원한 후 사람의 사망에 관해 알게 된 가장 큰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학생이었을 때 40대 여성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병력에는 복통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심지어 그녀를 심기증 환자라고 언급했고, 다른 의사들은 명백한 불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복부를 열었을 때 그녀에게는 광범위한 흉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완전히 학살당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복강경 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궁내막증에서 매우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의사 여러분, 여성의 복통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단순한 생리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세요. 이야기, 내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의사야.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시체 연구를 밤늦게까지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늦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헤드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던 그는 시체의 팔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SL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이 그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것을 다시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그는 그부 몇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같은 시체로 단체 시체 연구를 했는데 팔이 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교수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환자의 심장 박동기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가끔 작동하여 팔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기에 좀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3. 파티에 늦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들려줄 좋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우리 그룹의 시체는 80세 이상의 여성으로 극도로 부적합하고 병적으로 비만했으며 근육은 다른 시체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근육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이러한 발견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과를 시작하고 측두하와를 해부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녀의 오른쪽 귀 뒤 피부 아래에서 작은 금속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내 탱크 동료들과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머리와 신체 주위에 수십 개의 금속 알갱이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두개골에 박혀 있었고 다른 일부는 얼굴뼈에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얻기 위해 그녀의 살아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결국 이 여성과 그녀의 남동생이 어렸을 때 그녀가 8살이었을 때 가족이 벽난로 위에 올려놓은 낡은 장식용 소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형제는 실수로 소녀의 얼굴에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여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성은 남은 생애 동안 눈이 멀고 휠체어에 묶여 있었으며 알갱이가 모두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정보에 대한 흥미로운 해부였지만 우리 학급에게 우리 시체가 각자의 투쟁과 풍요로운 삶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냉철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과하게 기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100만 번의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과하게 기증한다고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기 기증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갖고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십시오. 좋아요.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네, 저는 제 몸을 과하게 기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8살이나 10살로 추정되는 형제가 8살의 얼굴에 총을 쏜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어른들 외에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정말 끔찍해요.
이야기 4. 의과대학에 있는 동안 우리는 부검을 관찰해야 했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 하나는 머리 외상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딱딱한 물체나 가위 등으로 두개골을 치면 됩니다. 공허한 소리는 정상이지만 둔한 소리는 외상을 나타냅니다. 다른 학생 중 한 명이 이 시험을 하다가 둔한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검시관 자신은 아직 그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경찰로부터 두부 외상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조사한 결과 두개골을 관통하는 총상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범죄 현장이 되었고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총을 쏜 것이 나중에 확인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법의학 병리학 석사입니다.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사망하지도 않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알면 놀랄 것입니다.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나이 많은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검 결과 그 남자는 심장이 커졌고 뇌에 중간 크기의 동맥류 2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흉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암에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머리에 총을 2번 맞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3개의 확실한 항목과 날아간 두개골이 있었지만 경찰은 총알 1개만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에서 다른 총알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흉강에 도달할 때까지 부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총알은 그의 폐 옆에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개골에 들어가 내부를 치고 그의 목을 타고 가슴으로 튕겨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꽤 거칠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이것은 그 반대입니다. 왼쪽으로 0.5인치만 더 있었다면 넌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 넌 기회가 없었어. 넌 3번이나 죽었어. 거기에서 튕겨져 나갔고 결국 폐 옆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 6. 제 아내는 병리학자 보조원인데 학교 다닐 때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사망한 신생아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여러 차례 유산을 겪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산전검진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만은 어려웠지만 성공적이었고 아기는 잠시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부검으로 건너뛰세요. 모든 징후는 아기가 완전히 발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복강에 이르면 간이 곳곳에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분만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기를 꺼내기 위해 집게로 너무 많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간이 파열되어 아기가 내부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이때까지 부검에 열성적이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다. 나는 거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상황입니까? 그 의사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저는 바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부검 자체는 아니지만 EMS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중에 의식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환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외모와 냄새로 볼 때 확실히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친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패스트푸드 식당 쓰레기 수거통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맥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간호사가 카테터를 삽입하기 위해 바지를 자르자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병의 목으로 일종의 임시 변통 동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빡빡해서 순환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동은 완전히 검고 괴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의 복부에 유리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나쁘다. 며칠 동안 소변을 볼 수 없어 방광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그가 폐혈성 쇼크와 완전한 신부전 상태에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양농부. 무언가가 죽었을 때 그것이 퍼질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부검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양 한 마리가 살이 많이 빠진 뒤 떨어져 죽으면 태양 아래서 모든 이를 치료한 후 숨을 헐떡이며 숨을 쉬기 위해 애쓰지만 항생제, 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고 나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그녀의 입을 벌리고 그녀의 폐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정상 크기의 5배였으며 강물처럼 단단했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그녀는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겪었고 그녀가 2살이 될 때까지는 그 문제가 그녀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9. 대학에서 인물화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은 내용을 모르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해부학 실험실로 끌고 가서 해부학 교사에게 의대생들이 해부하고 있는 시체 2구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오면 당연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 있나요? 올라왔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얻었지만 법적인 이유로 병력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록스타 유형이었고 원히트 원더였으며 특히 그를 알아볼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구실은 20대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도 몰랐다. 선생님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용하지 않은 정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 외에도 그는 마약과 알코올을 사용했으며 파티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원한 몸은 거의 100% 격렬하게 단단해집니다. 선생님은 그 사람이 유난히 나이가 많았고 모두가 그것을 자신의 공부에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반적인 해부 과정을 거칩니다. 한 아이가 추가 학점을 원하자 교사는 그럼 그 아이의 동을 해부해서 왜 여전히 어려운지 확인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 특정 클래스를 위해 그런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동 자체는 해부에서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상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아이는 의료 기록이 아닌 테이블 밑에서 의학적으로 삽입한 실제 막대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는 마약을 복용하는 동안 항상 힘들어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기 30에서 4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비밀 의료 수술에 관한 섹션의 일부로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제거하고 연구실에 보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날은 아마도 내가 이제까지 들은 인물화 수업 중 가장 좋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와, 그 사람은 정말 결심이 파티를 마음에 새겼어요. 이야기 10. 저는 의대 예과생인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3일 전에 법의 병리학자를 추적하던 중 그가 자동차대 보행자 사고에 대한 부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뇌 샘플을 채취한 후 피부를 자르고 얼굴 위로 당긴 다음 두개골 꼭대기를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개골은 기본적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뼈 조각이 피부와 함께 뒤로 당겨졌습니다. 두개골 뚜껑을 잘라냈을 때 뇌는 분명히 손상되었고 안구는 뒤로 밀려서 안화를 통해 두개골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또한 청바지 주머니에 현금 $10,0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있어 마약 거래가 부진했거나 술에 취한 채 길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야기 11. 동물병원에서 일했다. 그들은 항상 동물원에 대한 부검을 했습니다. 악어 한 마리가 죽었고 부패를 막기 위해 이를 병원으로 배송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악어를 개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절단 후 악어는 눈을 떴습니다. 죽은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원은 질병을 죽음으로 착각했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더 비극이겠지만
내가 자르면서 악어가 눈을 뜨면 목숨이 위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악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진정제를 투여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오피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야기 12. 몇 년 전 인턴 로테이션을 할 때 40세 남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들어왔다. 그는 반응이 없고 입에 피가 흐르고 숨을 쉬지 않아서 삽관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관 내관, 환자의 호흡을 돕기 위해 기관 내부에 설치한 뻣뻣한 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이후 삽관에 실패한 후에도 엄청난 양의 혈전을 흡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마스크를 쓴 채 이 환자는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복부 대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그 남자는 머리 꼭대기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 상처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고 피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어떻게든 그 남자의 목 뒤쪽을 통과해 혀밑 부분 뒤에 구멍을 만들었고 기관 내관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13. 여기 검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단한 계시는 아니지만 확실히 내 경력 초기에 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내가 수련했던 병원에서 일했던 다른 의사에게 검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 신사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평판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낙천적인 사람이었고 부서 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예기치 않게 사망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사적인 투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야기 14. 부검 의사는 아니지만 대학 연구실에서 해부학 및 생리학 툴을 수강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상급 학생들이 조사하는 시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섹션은 학생들에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숙련된 해부학자가 시체, 긴간 또는 동물, 또는 시체의 일부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이유로 남성과 여성이 있던 시체 중 하나는 늙은 보디빌더 유형처럼 크고 늙은 라인베커처럼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다. 그의 심장은 해부학자에 의해 적출되었고 심장이 매우 비대해져 그의 죽음에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손에 쥐고 크기와 무게 같은 무게를 느끼고 그것을 큰 사과 정도의 보통 크기인 여성의 심장의 무게와 비교해야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남성의 심장은 작은 멜론 크기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먼저 갔더니 강사가 방부제에서 커진 심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물건이 전기 충격 같은 느낌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나는 그 물건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놀란 소리를 냈고 강사는 내가 심장을 바닥으로 저글링하기 전에 심장을 되찾았습니다. 아, 경고하는 걸 깜빡했네요. 심장박동기를 조심하세요. 분명히 누군가가 심장박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배터리도 함께 있어서 그것을 꺼내거나 빼려고 애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드를 잘라서 그대로 두기 때문에 두 리드를 모두 만지면 시험용 장갑을 끼고 있어도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약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야기 15. 저는 전직 경찰관이며 수사 파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부검에 참석했습니다. 한 남자는 총에 맞아 죽지 않았으므로 사망 원인은 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던 병리의사가 그의 뇌관에서 호두만한 크기의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총에 맞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몇 달 안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아내가 스테이크 칼로 심장을 찔러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살릴까봐 두려워서 칼을 잡았다고 주장했고 그가 그녀에게 돌진했을 때 칼이 그냥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상처 주위에 죽은 깨처럼 보이는 6개 정도의 흔적을 지적했을 때 그는 작은 찔린 자국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발자 솔루션을 면봉으로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가 그를 데리고 케밥을 먹을 때까지 그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고백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하세요.
부검이 사건을 해결하는 아하 순간과 같은 TV쇼와 항상 같지는 않지만 때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야기 16. 저는 약 2년 동안 주 검시관 사무실에서 법의학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나는 약 1000번의 부검을 도왔고 현장에서 시체를 제거한 횟수는 아마도 그 2배일 것입니다. 저는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스레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 정신병을 앓고 자신을 거세하여 입에 다 집어넣은 뒤 목을 베는 남자. 두 번째, 빗자루, 야구 방망이, 기타 조율 끝으로 남색하여 사망한 남자. 세 번째, 고압 케이블로 목을 메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 4번, 임신 8개월 차에 과다 복용한 여성. 거칠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나 경찰 보고서와 상반되는 의학적 발견에 대한 실질적인 주요 계시는 없습니다. 일생 동안 100명을 위한 충분한 양의 콘텐츠를 보았습니다. OP. 당신이 하는 일을 하려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소품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신발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17.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의과대학생입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시체를 해부했을 때 시체에 수술 흔적이 많았고 꽤 과체중이었습니다. 우리 그룹과 함께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된 후 우리는 기증자가 사중 우회로를 위해 병원에 드나들고 이어서 심장 박동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연구실 리더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봉합술, 그리고 응급심장 절개 수술처럼 보였던 수술 중에 그녀가 사망했습니다. 그 자체로 희귀한 질병이나 이상한 현상은 아니지만 해부학을 배우면서 신체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이야기 18. 의대생, 여기서 거의 졸업했어요. 몇 년 전 병리해부학 강좌를 수강했는데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부검 사진을 몇 장 보여주셨어요. 4. 5번 연속 부검을 하는 엄청난 냄새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신부전으로 사망한 노숙자 1명에 대한 부검이 한 번 실시됐다. 시신의 복부에는 다량의 복수액이 남아있어 처음에는 배변을 해야 했다. 그가 복부를 자르자 노란색의 썩은 액체가 분수처럼 나오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료 중 1명이 기절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복부 장기를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유전성 다낭성 질환을 앓고 있고 간과 심장에 낭종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간의 무게는 10kg, 정상 체중 2 넘었고 심장의 무게는 각각 거의 3kg, 보통 150g에 달했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낭종을 잘라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공기덩이처럼 터져 액체를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 동료가 기절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꽤 표준적이었지만 이것, 특히 체중계의 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19. 아버지는 낮에 대학에 다니면서 야간 근무로 부검을 하셨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산후 투병 중인 엄마의 6개월 된 아이를 부검한 결과 아이를 욕조에 넣으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녀는 끓는 물 근처로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부 덩어리가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 장기가 액체처럼 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살인의 대상이 되어 매장된 사람들이다. 분해 과정에서는 세포를 분해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며 세포가 묻혀있을 때 분해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면 발굴하는데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린다. 살해되어 옥수수밭에 6주 동안 묻혀있던 특정인의 냄새는 수술실 위 3층에서도 냄새가 나고 환자와 간호사가 병들게 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좋아. 이 마지막 커플은 정말 역겹고 불안한 커플이었습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고 한동안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지금은 우리는 하나 더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이야기 20. 여기 전직 강력계 형사가 있어요. 의심스러운 죽음. SF 영화의 관객 수가 적은 뒷줄에서 청소 직원이 혼자 발견한 30대 남성.
입 주위단에 이상한 극힘 상처가 있고 눈과 뺨에 약간의 점상 출혈이 있지만 목을 졸린 흔적은 없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질병의 명백한 징후는 없으며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의 몸에서는 평범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지갑과 그가 혼자 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영화 티켓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스파이 영화 유형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검, 식도에 반컵 정도의 팝콘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영화를 보고 흥분해서 팝콘을 입에 넣고 목이 막혔습니다. 입 주위깁 주변에 긁힌 자국은 팝콘을 파내려고 자해한 것이며 손톱 긁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DNA가 존재했습니다. 시끄러운 영화, 그리고 그는 뒤에 있었다. 아무도 그가 질식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팝콘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건 전혀 다른 이유로 끔찍했어요. 그렇죠? 어제 극장에 가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팝콘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방법이군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보다 이 문제로 인해 덜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즐기거나 배웠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나갔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낮이든 밤이든 멋진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